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그래도 추울 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이럴 때 정말 겨울내 못했던 운동 더욱더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어깨 쪽 근위부의 안정성을 강화시키면서 팔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는 운동이에요. 대부분 우리 마비 환자분들께 팔을 들어보세요 하면 마비측 팔을 드실 때 주로 이렇게 굴곡이, 강직이 증가가 되면서 90도 이상을 올리질 못하시고 움직임이 대부분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 움직임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펴는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가 바깥쪽으로 돌면서 그다음에 이 신전근이 펴지는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 동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근위부 쪽에 이 견갑골을 잡아주는 근육들의 안정성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팔을 펴면서 바깥으로 돌려주는 동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록시멀 파트의 이 근위부 파트의 근육의 안정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점점점 더 손을 높이 올리면서 동시에 팔을 뻗을 수 있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릴 동작은 바로 운동은 그 운동인데요. 서서 하시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길다란 봉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하실 때 정확히 따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분들께서 마비 쪽에 뒤쪽에 같이 쓰셔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길다란 봉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조절용 박스나 스택, 그 다음에 손마비가 심하신 분들은 손을 고정할 수 있는 끈이나 벨크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봉은 나의 키보다 긴 거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왼쪽 마비 환자분을 예시로 했습니다. 먼저 마비 측 손에 봉을 놓으시고요. 손을 어깨 관절 높이 아래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자, 그 상태에서 팔을 편안하게 놓은 자세에서 쭉 뻗으면서 뒤로 쫙 당겨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을 반복하시는데 최대한 뒤로 쫙 당긴 자세에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손은 어깨 관절 아래쪽으로 잡으시고 뻗으면서 뒤로 쫙 당기면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갈 동작은 뭐냐면 이 화살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 어깨 관절보다 손을 높은 곳에 잡으시는 거예요. 그림처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편안한 자세로 계시다가 마비측 손을 쭉 뻗으시면서 뒤쪽으로 쫙 당겨주시는 거예요. 측면에서 보면 등판과 이 손의 위치가 일자로 위치하면 됩니다. 다시 편안한 위치에 놓으셨다가 그리고 쭉 뻗으면서 최대한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세를. 자, 이번에는 진짜 환자분이 하시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어깨 높이보다 낮은 곳을 잡고 하십니다. 자, 쭉 펴신 상태에서 이분은 오른쪽 마비이신데요. 편안한 자세에 있다가 뻗으면서 뒤로 쫙 당겨 주시는 거예요. 더 뒤로. 그렇죠. 자, 손의 높이가 낮죠? 이번에는 손의 높이를 좀 더 올려서 하는 동작도 보여드릴 건데, 손의 높이가 낮을 때는 손을 높이 잡을 때보다 조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다시 느린 동작인데 쭉 편 다음에 뒤로 쫙 뻗어 주시는 거예요. 등과 팔이 일자가 되게.
자, 이번에는 손을 좀 더 높이 잡으셨어요. 할게요. 뒤로 그죠? 쭉 뒤로 더 뻗으세요. 이번엔 좀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시 자, 빼시고. 뒤에 옆에서 봤을 때 자, 다시 뒤로 팔과 등이 뻗으세요. 일자가 되게 쫙 더 뻗으면서 뻗으세요. 그렇죠. 유지하세요. 뒤를 뒤로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손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려집니다. 지금 이분은 90도 아래로만 하셨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90도 나의 그 어깨 관절 높이보다 높이 잡은 상태에서 뒤로 제끼게 되면 훨씬 더 힘듦을 느낄 수가 있으세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쭉 뻗은 상태에서 뒤로 제껴서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이건 이제 노젓기 동작이에요. 자, 이번에는 90도 아래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어깨 관절보다. 자, 우리가 왜냐면 90도 아래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 견갑골이 그 움직임이 많지가 않아요. 주로 이제 어깨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견갑골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는 더 많은 근육들이 이제 임발부되기 때문에 더 힘들게 되는 거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편안한 자세에서 쭉 뻗으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 어깨 관절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90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밑에 그림에서와 같이 견갑골이 이제 바깥으로 돌기 시작해요. 이때는 또 다른 문제죠. 더 많은 근육들이 임발부되게 되는데 조인트 무브먼트랑 자 그래서 이렇게 노를 젓듯이 뒤에서 앞에서 뒤로 크게 최대한 쫙 뻗어가면서 노를 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 환자분 하시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세요. 더 크게. 보이시죠? 오른쪽 맞으신데요. 쭉 뻗어서 돌리세요. 약간 90도 정도 팔을 뻗으셨어요. 더 크게 돌리세요. 견갑골의 움직임과 함께 다시.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자,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볼게요. 자, 팔을 뻗으면서 원을 그리면서 바깥쪽으로 돌려서 최대한 크게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최대한 동작을 천천히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손의 높이를 아래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90도 이상 한 110도 정도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자, 3단계는 팔 각도와 마비측 긴장도를 높여서 노젓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비마비측 다리를 계단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90도 이상 높이로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즉, 내 어깨 관절보다 더 높은 곳에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쭉 뻗어서 뒤로 쫙 당기고 다시 노를 젓듯이 쭉 뻗어서 뒤로 쫙 당기고 앞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최대한 원을 크게 그리면서 뒤로 쫙 당겨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손의 높이는 120도 아래로 한 110도 정도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알려드릴 4단계 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한 운동이에요. 우리가 팔을 180도까지 뻗어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론을 설명을 할 겁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 이론 부분을 그냥 절대로 스킵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이 동작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이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스킵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뒤쪽에서 본 우리 그 팔의 움직임이에요. 이 견갑골의 움직임인데 지금 근육은 다 제거된 거고요. 자, 요거는 앞면에서 본 우리 견갑골 주변, 조인트 주변 움직임이에요. 자, 근데 이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해서 처음에 110도까지는 이 델토이드 머슬이랑 그다음에 지금 보는 이 스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운동할 때 110도까지 올려서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두 근육의 무브먼트가 110도 아래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110도 이상이 되면 또 이야기가 틀려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금 뒤쪽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110도 이상을 이제 올라갈 때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자, 120도가 되면 자, 이 글레노휴머럴 조인트에 로테이션이 일어나요. 이렇게 45도 정도 그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팔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어떤 조인트들이 역할을 하느냐? 스터너 클라비큘러 조인트가 25도 정도 엘리베이션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인트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림에서 보여지는데, 자, 아크로미오 클라비큘러 조인트가 35도 정도 어버드,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요. 즉 25도, 35도 이 두 개의 조인트가 60도, 나머지 180도에서 60도의 역할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일어나는 것이 이 로테이션의 무브먼트인데 바로 25도 스터너 클라비큘러 조인트와 10도의 그 다음에 스카플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요. anyway 120도 이상부터는 60도 나머지 60도가 이 조인트 부분의 무브먼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조인트의 무브먼트를 일으켜주는 머슬들의 근육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0도 이 조인트의 그 무브먼트를 일으켜주는 이 근육들을 자극시켜주는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마비 환자분들은 그 내측 근육들이 전부 좀 심하게 마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근육들을 먼저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줘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델토이드 머슬과 스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을 보여주는데 지금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핑크색 그림들 있죠? 이 upper trapezius, 그다음에 lower trapezius, 그다음에 이 세라투스, anterior 머슬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운동은 뭐냐면 바로 이 근육들 120도부터 180도의 움직임, 즉 조인트의 무브먼트, 조인트를 움직여주는 근육들을 자극해주는 운동이에요. 이 근육들이 안전하게, 스태틱하게 포스처를 이 조인트의 움직임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110도 이상, 즉 120도부터 180도 쭉 뻗어주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동작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동작은 일단은 팔을 내가 이렇게 높이 뻗었을 때 잡을 수 있는 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내가 팔을 쭉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바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달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투자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에 꼭 벽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셔서 운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봉을 잡으셔야 됩니다. 발을. 그 다음에 비마비 측 다리는 올려주시고 최대한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편안한 자세로 있다가 이 봉을 밀어 올리듯이 하늘을 향해서 쭉 푸시해 주는 거예요. 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과 이 몸이 똑바로 돼야 돼요. 팔이 앞쪽으로 가거나 뭐 뒤로 가거나 하면 안 되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 방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이 자세를 버티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시는 동안에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린 근육들 있죠? 120도 이상에서 이 조인트 무브먼트를 만들어주는, 이 조인트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서 그 근육들의 안정성이 높아져 가면서 점점점 이 팔을 뻗을 수 있는 동작을 수행하는데 수월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동작은 좀 더 이제 프리 무브먼트, 무언가를 잡지 않고 올리는 동작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되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꼭 집에 발을 설치하셔서 꾸준히 열심히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동작이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팔을 자유롭게 뻗을 수 있는지 그런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즐거운 재활 하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